첫 번째 순서는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으로 시작하죠. YG경제연구소 차영수 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참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장이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현상을 좀 보셔야 돼요. 오늘 뭐 수급상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는데 내년도에 우리나라가 60년대 이후 처음으로 1.7% 경제 성장을 한국은행이 예견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미국이 0.5% 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소위 피벗이 일어날 확률은 2024년으로 미뤄져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부분들이죠. 한 가지 더 주식시장의 악재는 중국의 리오프닝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소비 관련주들이 올라갈 것으로 봤습니다만 중국이 소비를 일으키게 된다면 원자재를 다시 빨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이게 우리가 이제 2022년 상반기를 괴롭혔던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수요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오히려 글로벌 각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붙을 가능성도 미국은 벌써 걱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일단 시장은 냉정히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이 되면 정연 아나운서는 한 살을 빼죠, 매년. 그렇죠. 내년에 빠지죠, 다시 또. 내년 또 한 살 빠지고 원래 빼는데 또 빼니까 네. 매년 젊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이 좀 더 활기차게 정연 아나운서가 이 프로그램을 이끌지 않을까 싶네요. 활기차게 이끌 수 있게 시장이 좀 활기가 찼으면 하는 그런. 정연 아나운서가 활기를 찾으면 시장 올라갑니다. 이 선행 조건이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정연 아나운서가 지금 뭐 활기를 찾으면 네. 많은 분들이 조금 정연 아나운서가 활기차니까 나도 열심히 해보자, 주식 좀 사보자 이러다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빠지는데 이걸 왜 해? 주식 왜 사? 뭐 이러면 주가가 다시 밀리는 거죠. 저는 반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었네요.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활기차게 한번 오늘도 시장을 한번 낙폭을 줄여보겠습니다. 두 가지 리포트를 준비해 오셨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유일로보틱스의 리포트를 볼게요. 로봇 시기가 연초 그리고 연중반까지 있었을 때 정말 많은 로봇주들이 움직였고 그중에서 유일로보틱스는 또 새내기 주지 않습니까? 이번 리포트에서는 성장 통해 빼앗긴 실적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 영업이익이 좋지 않을 예정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리포트를 보면서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라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관절 로봇이라든지 자유 동작이 가능한 로봇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로봇 청소기 뭐 이런 로봇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 수혜를 볼 종목이다라고 봤었는데 의외의 성적표가 나왔다라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1년도에 설립이 됐었고요. 2017년도에 매출이 약간 좀 주춤한 것을 제외하면 매년 매출이 증가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2022년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가졌던 로봇주였습니다만 매출이 정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 3분기까지 영업적자 누계가 16억에 달한다는 거죠. 이익은커녕 3분기일 때도 영업적자가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생산 설비 자동화에 대한 기대감, 수많은 내피처들을 양산했습니다만 기업들이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감이 안 늘어난다는 거죠. 저도 이 생각을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봤어요. 지금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 거래처가 1,600개가 넘습니다. 이러면 어디라도 되지 않겠어? 라고 그냥 저도 처음엔 직관적으로 생각했어요. 두 번째 번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 1,600개의 거래처라는 것은 이미 납품을 끝낸 거죠. 로봇의 특징이 기업이 추가적으로 설비 투자하지 않으면 한 번 납품하고 나면 AS 물량을 제외하고는 추가 납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래처가 많다라는 게 소모품 같은 경우는 거래처가 많을수록 좋죠. 네. 일단 소모품이 들어가게 된다면 계속해서 소모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클래시스 같은 경우 그런 거죠. 미용기기가 한번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 꾸준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하고 한번 로봇이 딱 장착이 되고 나면 그게 몇 년 쓸까요? 그동안 몇 년 동안은 이 로봇에 대한 수요가 끊긴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 인사이트가 딱 번쩍 드는 순간 이런 설비 투자 기업들은 거래처가 많은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 소모품이 거래처 많은 거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중요한 인사이트도 저는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수요는 사실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커지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시장이 지금보다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미래 성장 포인트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산업에. 근데
로봇은 그 중에 하나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셈법이 복잡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업체 사장님이 한번 돼보시죠. 기업체 사장님이 된다라면 늘어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단순 노동 같은 경우는 공장 자동화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미 많은 기업들이 공장 자동화 끝났습니다. 여러분 라면 같은 거 만드는 거 유튜브들 보면 네. 정말 사람 손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원재료를 내리고 그 놓으면 원재료가 다 빨려 들어가고 나중에 포장까지 돼가지고 그렇게 나오면 다시 그거를 이제 지게차로 끌어내리 정말 한 두세 명이면 모든 라면을 수천 박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행위 된 거죠. 자, 이게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 이게 다시 라면 공장에 늘어나지 않는 이상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지금 당장 인건비가 비싸서 로봇을 한다? 여러분들은 사장님이 되시면 셈법을 하겠죠. 인건비를 쓰는 게 나을까? 로봇으로 투자하면 막대한 비용을 하는 게 나을까? 근데 지금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산업의 변화, 그다음에 조달 금리의 상승 이렇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이 시대가 열릴 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장 2023년을 본다라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로봇주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빨리 올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첨단 산업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다가올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게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이 투자 대비 수익성이 과연 날 것인가? 저는 과거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UAM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UAM이 이제 UAM 택시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UAM 택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쏟아질까요? 그런 상태에서 UAM 택시가 몇 대가 굴러다니고 그러면 UAM 택시를 이용하는 가격이 우리 일반 택시와 같을까요? 보통 뭐 거리당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해야 되겠죠. 그러면 특정 계층만 이용할 수 있다라면 이게 과연 수익이 날까요? 자, 이런 고민들을 2023년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 성장성에 대해서 셈법도 우리가 고민을 정말 깊이 해봐야 될 것 네. 같다. 제가 그래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얼마만큼 비중을 실어야 될까 이게 계속 고민이에요. 왜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찍히는 셈법이 보인다면 요때를 기점으로 실적이 확실히 늘어나겠구나. 그럼 나는 지금부터 얼마만큼 사야지라는 그 예측이 되는데 네. 정말 막상 가봐야 알 것 같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되게 기준을 삼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래가 열릴 거라면 난 사서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정말 여유자금 가지고 10년, 20년 투자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다라면 야, 그래도 이게 어차피 열릴 거면 조금 내가 선취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땐 그건 기후에 지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열릴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우리가 개인 투자들이 그렇게 자금 여력이 많지도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도 샀는데 1년 동안 안 오른다? 그거 얼마나 속 터집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내가 100을 욕심을 냈다라면 50을 먹더라도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들기고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채권을 사놓으신다라든지 다른 종목들 내년부터 계속 잘 오를 거예요. 정현 아나운서가 계속해서 종목들 좋은 종목들 얘기하시고요. 여러분들 또 지표 있잖아요. 정현 아나운서가 안 산 종목들 여러분 사시면 오르잖아요.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병 주고 약 주고인가요? 하여튼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참 이 주식시장은 공부에 끝이 없다라는 네. 말이 그죠. 투자 아이디어로는 뭘 보는 게 좋을까요? 한국투자증권 리포트에서. 지금 현재 여기 그 분기 보고서에 나온 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일단 120억을 투자해서 3공장 신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밝혔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 지금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쉽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공장에 대해서 이 부지가 이미 다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공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매수점을 잡자라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이 보고 계신 게 지금 올해 급격히 매출이 줄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대규모 기업들 같은 경우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이제 뭐 미국에서 또 공장을 짓다 보니까 뭐 앞으로 좀 일정 부분 트리거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이게 일단 한 그 시대를 풍미했던 시대가 조금 일단락됐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일 로보틱스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종목 그리고 이 리포트 같이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이런 거야말로 진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리포트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믿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포트 믿어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한 줄 평으로는요. 첨단은 생각보다 더디다라는 점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죠. 이번엔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범한 퓨얼셀입니다.
뚜렷한 외형 성장 방향성이라는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성장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두 가지 리포트를 볼 수밖에 없겠는데 연료전지 사업에서 두각을 보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료전지라는 것이 이제 전지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우리가 이제 이참에 정말 문과생이시죠? 네. 저도 문과생인데 이런 거에 대한 한 주식을 하려면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잠수함용 연료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수함에 연료전지를 쓴다는 것은 소음을 없앴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범한 피어스라면 여러분들 수소 충전소와 관련된 그러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겁니다. 지금 이제 연료전지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독일의 지멘스 이후에 세계 두 번째로 잠수함용 연료전지를 이미 개발을 했고요. 2018년부터 장보고 3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모듈을 납품하고 있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현재 지금 4번함, 6번함을 수주했는데 9번함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수주할 예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장보고 3 모델부터 들어갔는데 2 모델 같은 경우 독일의 지멘스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게 8년 교체 주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우리께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료전지를 8년 쓰면 아마 교체하는 주기가 오는 것 같은데 따라서 2024년부터 2023년이 아니고요. 2024년부터 잠수함 수주에 따른 매출이 레벨업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리포트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범한 퓨얼셀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 전지 그리고 수소라는 키워드로 이 그렇죠. 종목을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수소 충전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속도가 나고 있나요? 생각만큼 이것도 좀 더디고 있습니다. 2022년 목표에 110기를 하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네. 11월 말 기준에서 208기밖에 못했으니까 3분의 2밖에 못했죠. 3분의 2밖에 못했고 이렇게 된 게 사업자 간의 경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단가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단지 이제 범한 퓨어셀 같은 경우 범한 산업이 현재 공기 압축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가의 50% 정도 된다라고 하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원가 경쟁력은 있습니다만 다른 업체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리포트에 안 나왔는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수소 승용차, 그러니까 SUV 하면 뭐가 떠오르는 니로가 떠오르시죠? 네. 수소 승용차, 제가 버스는 모르겠고 중고 판매 유튜브를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수소차는 사소한 사고에도 폐차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소가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산업안전법에 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여러분들 간단한 접촉 사고라고 한다라면 앞 범퍼 부분에 이제 냉각 팬 정도, 그러니까 엔진까지 안 들어오되 냉각팬 정도까지 들어와도 그건 뭐 간단한 수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원래 중고 매매할 때 엔진까지 안 밀리면 사고 났다고 표현 안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그건 단순하게 20km에서 날 수 있는 사고인데 폐차를 시켜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수소차의 산업은 생각보다 더딜 수도 있다라는 팩트도 이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목표치가 310기였습니다. 근데 네. 그중에서 208기만 구축했기 때문에 목표를 도달하지 못한 상황, 그리고 생각보다 이 부분에서도 성장성은 있는데 가능성은 있는데 속도가 더디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투자 아이디어로는 뭘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손익계산서를 보게 된다면 네.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매출액 같은 경우 우리가 올해 한 5,600억에서 내년에 이제 560억에서 내년도 한 700억 정도로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영업이익 증감률을 보게 된다면 마진도 많이 줄었어요. 이 경쟁이 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 증감률을 보면 올해 역성장이고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상당히 부침이 심했는데 역성장이고 내년도에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OP 마진 같은 경우 작년도에 13%에서 10%대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다라는 거고 범한 퓨어셀을 보실 때 단순하게 수소 충전소 트리거를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보시고 투자 아이디어를 다시 재정립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범한 퓨얼셀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을지 마지막 한 줄 평 주시죠. 일단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했다라는 측면에서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했다. 오늘 저희가 좀 성장주 위주로 들어드렸고요.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를 갖고 계신 분이요. 저희 채팅방에 자꾸 주가가 하락해요. 유유 이렇게 글 올려주셨거든요. 워낙 지금 시장이 이들 종목이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속도가 더디긴 하지만 그 방향성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과연 어떤 속도로 갈 것인지를
공부하는 건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라고 한 줄 평 주셨고요. 두 가지의 성장주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